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뇌혈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이경렬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대한심뇌혈관 예방학회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심포지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혈관 질환에 관한 내용인데, 뇌혈관 질환이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서 어떻게 예방적 치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두 분의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는데, 먼저 인제대학 신경과 한상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연세의대 정유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유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진행은 먼저 한상원 교수님께서 뇌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과 발생 기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정유환 교수님께서 뇌혈관 질환과 다른 혈관 질환 사이의 치료나 예방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원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계백병원 신경과 한상원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학술 강좌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맥이 폐색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은 뇌혈관,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뇌혈관 질환 환자 10%에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며 7%에서는 말초혈관 질환을 동반합니다. 이렇듯 많은 수의 환자에서 폴리베스큘라 디지즈, 즉 다혈관 질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 혈관 질환 모두 아테로트롬보시스, 축상 혈전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병태 생리학적 기전이 유사하기에 대부분 위험인자를 공유하나 각 혈관 질환에 따라 관계되는 위험인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한 혈관 질환인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하여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스트로크, 뇌졸중이라는 질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며, 이후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인자 간의 차이에 대하여 컨벤셔널 베스큘라 리스크 팩터, 에티올로지, 콜레터럴 서큘레이션과 연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이 중 뇌혈관 이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스트로크, 즉 뇌졸중이라 합니다. 최근 들어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브레인 CT 또는 MRI를 촬영하고 이를 통하여 증상 없는 뇌졸중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에이심토마틱 스트로크, 무증상 뇌졸중이라 부르며 임상적 의의 및 치료 여부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다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 뇌졸중,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 뇌졸중,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출혈 뇌졸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 실질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인트라세레브랄 ICH, 해머리. 출혈 뇌졸중은 다시 뇌 실질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인트라세레브랄 해머리지, 즉 ICH와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해머리지, SH가 있습니다. 허혈 뇌졸중은 대표적으로 죽상 혈전에 의한 뇌경색과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에 의해 유발되는 심장색전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원인들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뇌졸중은 심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상황인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모든 뇌 질환을 아우르기에 특히 예방적 약물 치료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강력한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 사용 시 뇌경색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반대급부로 출혈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뇌졸중 발생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5분에 1명씩 환자가 발생하여 매년 10만 5천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생깁니다. 2014년 전체 뇌졸중 환자 100명 중 76명은 뇌경색, 15명은 뇌내 출혈, 9명은 지주막하 출혈이었으며, 일과성 허혈 발작 발생 이후 3개월 내에서 2.4%, 1년 내로 3.7%에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연령별 중요한 뇌졸중 발생 위험 인자로는 청년기에서는 흡연과 비만, 중년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에서는 심방세동이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일반적인 고전적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 입증된 조절 가능 위험인자, 조절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분류하며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 발생 위험인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입증된 조절 가능 위험인자 가운데 심방세동 및 기타 심장질환이 있는데 이는 심장색전 뇌졸중이 뇌졸중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두통,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도 조절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른 혈관 질환과는 차별된 뇌졸중 발생 위험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및 뇌경색 발생 위험인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질환에서 위험인자 간 큰 차이는 없으나 뇌경색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비하여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과의 관련성이 조금 적으며 심방세동 등 심인성 색전 원인 질환은 좀 더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시행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인자 차이에 대한 연구로 캔서,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및 스트로크가 없는 1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고혈압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뇌졸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였으며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여성에서는 고혈압, 남성에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각 혈관 질환에 따라서 고유한 위험인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기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환별에 따른 발생 기전 차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90% 이상이 죽상판 파열 및 이로 인한 혈전 생성으로 발생되며 이외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 뇌경색의 경우 발생 원인은 카디오엠볼릭, 아터리오엠볼릭, 트롬보시스 인사이추, 라쿠나 및 크립토제닉 스트로크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뇌졸중 발생 기전을 기전에 따라 분류한 그림입니다. 우선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눠지며 허혈 뇌졸중, 즉 뇌경색은 다시 죽상 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20%,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성 뇌경색이라 불리우는 라쿤이 25%,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밸브 디지즈, 벤트리큘라 트롬보시스 등에 의한 카디오제닉 엠볼릭 스트로크가 20%, 적극적인 검사에도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크립토제닉 스트로크가 30%를 차지합니다. 이외 프로트롬빅 스테이트, 아트리얼 다이섹션, 아트라이티스, 마이그레인, 바조스파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5%가량을 차지합니다. 이렇듯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점은 같으나 혈관 폐색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1차 및 2차 예방을 위해서는 각기 질환과 관련된 적극적인 검사 및 적절한 예방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일주일 이내 급성기 뇌경색 환자 2,482명에서 관찰되는 포텐셜 카디악 소스 오브 엠볼리즘 관련 질환을 관찰한 연구입니다. 전체 대상 환자 25%에서 CSE가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소스로는 심방세동이 가장 많았으며 미디엄 리스크 소스로는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 및 스판테니어스 에코 콘트라스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다양한 심장질환이 뇌경색 환자에서 동반되어 있었으며 2차 예방을 위해서는 각 질환에 대한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열공성 뇌경색이라 불리우는 라쿠나 임팍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열공성 뇌경색 관련 논문 서문에서 언급하듯 라쿠나 임팍션은 전체 뇌경색 발생의 25%가량을 차지합니다. 라쿠나 임팍션은 인트라크라니얼 라지 아트리에서 분지되는 싱글 스몰 퍼포레이팅 아트리 오클루전으로 발생하여 심토마틱 라쿤의 경우 마이크로 아세로마에 의한 베슬 오클루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딥션 MR에서 같은 열공성 뇌경색을 보인다 하더라도 라쿠나 임팍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와 다음과 같이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 발생 기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싱글 심토마틱 라쿠나 임팍션과 심한
백색질 변성을 동반한 멀티플 라쿠나 인팍션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언더라잉 스몰 베슬 베스큘러 패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같은 라쿠나 인팍션이라 하더라도 예방 및 치료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을 동반하는 라쿠나 인팍션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형적인 축산 경화보다는 스몰 베슬 베스큘러 패시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항혈소판 제제 사용보다는 적극적으로 동반된 위험인자 조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뇌졸중 발생 위험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암과 뇌졸중은 모두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암과 관련된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위험인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또 다른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테럴 서큘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콜레테럴 서큘레이션은 주로 급성기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동맥 협착 등과 관련된 예방치료 결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뇌혈관 모식도입니다. 우선 에오틱 아치에서 기시하는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로 연결되는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이 있으며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시작되어 베질라 아터리로 연결되는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 안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 및 포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로 분재하는데 이들 세 혈관은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 및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를 통하여 양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쪽 내경 동맥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사진과 같이 에이콤을 통해서 반대측 ACA 및 MCA로 혈류가 공급될 수 있으며 베질라 아터리가 막히더라도 피컴을 통해서 PCA로 혈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에 비하여 스텐트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콜레테럴 서큘레이션 존재 여부입니다. 특히 무증상 경동맥 협착의 경우 무조건적인 시술보다는 이러한 세레브럴 콜레테럴 플로우 및 동반된 임상 요인들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전적인 혈관 위험인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고전적인 위험인자 조절에 의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주요 뇌졸중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청년기 뇌졸중은 흡연과 비만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특히 청년기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청년기 뇌졸중 환자의 비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년기 뇌졸중의 절반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맞춤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인 뇌졸중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방세동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심방세동의 조기 발견 및 적극 치료가 노인 뇌졸중 예방에 중요합니다. 여성 인구에서 흡연율은 감소하지 않고 고위험 음주율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